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어섰다고 하죠.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1억 원가량 오른 건데 이래저래 높아지는 부동산 가격 탓에 실수요자, 특히 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거침없던 집값 상승세는 주춤하고 전셋값마저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 송승현 부동산연구소 소장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7억 원을 넘어섰어요. 정부의 이제 각종 규제에도 공공행진을 했다는 얘기인데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먼저 짚어볼까요? 네, 지난 3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값이 7억 원을 넘어선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관련 통계 조사가 2008년부터 시작이 됐었는데요. 지금 7억 원을 넘어선 거는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008년 12월에 5억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2014년 12월에 4억 8천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그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네.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기로 접어들었고요. 2015년 5월에는 5억대를 다시 한번 재진입했고 지난해 3월에 6억, 또 지난달에는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7억까지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관찰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 표를 보니까 정말 그 상승세가 매우 가팔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주도했던 건 아무래도 이제 강남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 값을 주도를 많이 했던 것들이 재건축이 많이 몰려 있었던 강남권하고 양천구가 사실 그 집값의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도 강남을 기준으로 해서 이남과 이북 쪽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이남 쪽 11개 구를 보면은 평균 매매가가 8억 7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1년 만에 1억 5천만 원 정도가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을 보면은 한강 이북 쪽에 14개 구가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도 5,800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나 두 군데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약간 분위기는 조금 다른 모습, 또 좀 격차가 좀 벌어지는 모습까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제 DTI, DSR 등 대출 규제에 나섰고요.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급기야는 이제 보유세 개편 움직임마저 보였죠. 물론 이로 인해서 이제 집값이 하락할지 어떨지 이제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됐는데 변화들이 좀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당장 빚을 내서 집을 사려고 했던 그런 수요자들은 좀 많이 사그라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었던 대출을 활용해서 집값들을 올렸던 그런 상승세는 좀 제동이 걸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존에 집값을 상승을 주도를 했었던 이런 기존의 투자자까지 가세를 하고 또 실수요층까지 가세를 했었는데 실수요자에게는 지금 대출 규제가 생겼고 또 투자자에게는 세금 규제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가격들을 상승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압박이 좀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거품 논란에 좀 많이 휩싸여 있었던 강남 집값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좀 많이 좀 완화가 됐고요. 또 실제로 대치동 음마아파트라든지 개포 주공, 잠실 주공 같은 경우는 심지어 1억에서 한 2억 정도 가량 가격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또 향후에 보유세에 대한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집값에 대한 가격이 좀 조정세로 전환이 되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 집값이 꺾였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건가요? 네, 하락세로 돌아섰다기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좀 둔화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월 같은 경우 기존에는 한 0.5% 정도 상승했던 것들이 지금 최근 3주 정도 한 0.2% 정도 돌아서면서 상승 기조가 유지는 하고 있대 상승폭이 좀 둔화됐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당분간 이런 기조 자체가 이어질 것으로 시장 자체는 좀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4월 1일 이후로는 양도세에 대한 중과 기준 이런 부분 때문에 거래들이 많이 활발하게 되었었는데 양도세가 중과가 되면서 거래가 당분간 절벽으로 치닫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주택이라든
것들은 좀 거래들이 많았어야 되는데 3월 달에 거래들이 많이 끝났기 때문에 4월부터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입주 물량 부담 탓에 전셋값도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전세가가 전월 대비 이제 좀 많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관찰을 할 수 있고요. 2009년 3월 이후 지금 9년 만에 전세가가 하락되는 거는 처음 좀 포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택이라든지 화성, 파주 같은 경우가 전세가 하락을 좀 많이 보여줬고요. 당분간 입주 물량이 많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세가 하락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송승현 전문가와 이제 짚어봤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실수요자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실수요자들은 어떤 접근법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뭐 주택이 4월 1일 이후로 좀 조정이 많이 되고 있고요. 대출에 대한 규제가 현재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멈췄다가 좀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집값이 좀 하락이 된다 보면은 대출에 대한 그런 부담 부분도 좀 많이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또 현재 그 공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전세들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은 주거적인 부분에서도 매매 시장이 아니어도 전세 시장까지도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좀 안정적인 그 주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섣부른 판단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대처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